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주가에 따라서 바닥 완성되고 변화가 같이 이어지는데 또 다른 변화가 비만 치료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 쪽에 여파가 밀리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리포트 보니까 앞으로 4년 뒤에 시장이 7조가 된다네요. 시장에 맞게 그때 맞게 딱딱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죠. 하지만 네, 한국입니다. 네. 자, 한국이 이제 체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도마에 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차트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 수급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수급도 그렇고 웬만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한국이 상반기에 좀 선전했어요. 다른 시장보다.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선전한 게 있다 보니까 더 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밀리게 되면 그 격차 정도는 좁혀줘야 됩니다. 그게 일상적인 상황들인데 좁혀주려고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외국인들인데 어제도 보면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벌써 요쯤 와 있어야 돼요. 한 2,500선, 2,520선 여기가 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대만이나 다른 흐름들도 다 보게 되면.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는 일단 그래도 아이고 뭐 한국도 가긴 가야지라고 하는 쪽에서 선물을 장중에 한 11,000개까지 들어오다가 종가상으로 한 7,0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요게 뭐 이제 약간 뭐 포지션 관련된 쪽에서 쭉 들어가다가 또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노리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물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외국인들이 주식 사기가 관심이 없어요. 의외로 지금 한 세 달 만에 6, 7조 팔았으면은 생각보다 꽤 판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주식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이거는 저희가 뭐 얘들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는 자금 유출, 유입, 글로벌 주식형 펀드 관련된 쪽에 동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 지금 왜 한국 사야 돼? 그냥 미국 사면 되지 뭐 이런 그렇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이제 달러나 여러 가지 환율 흐름들을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원달러 환율은 달러 원 환율은 괜찮다고 보게 되면 유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아직 안 들어온다. 요거에 따라서 시장 탄력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요게 안 들어오는 채 그냥 선물 가지고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2,500, 뭐 2,500, 요 정도쯤이 저항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레벨업을 그러면 우리도 좀 바뀌겠네라고 하는데 그 관건이 외국인들 현물입니다. 요거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예탁금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틀 전이겠죠. 예탁금을 보게 되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46조까지 그러니까 46조 5천억.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50조 넘을 때 갑자기 자금이 확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신성 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청약을 하는데 19일인가 상장됩니다. 요거는 뭐 단기 뭐 그냥 가봐야 되겠지만 신성 ST가 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품 쪽, 전장 쪽 이쪽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필에너지라고 올해 가장 많이 공모가 몰린 만큼 몰렸어요. 그래요? 2위 겁니다. 아마 12조 정도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필에너지 뭐 이번에 알맥 뭐 이런 회사들 다 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나오다가 자금이 훅 빠지다 보니까 예탁금이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50조 위치다 그러면은 체력이 좀 평소 대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신용잔고는 18조 8천억. 빠지긴 빠집니다. 빠지긴 빠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틀 사이에 이런 변화가 나왔던 거 감안하게 되면 18조 적어도 밑으로 가서 17조 대 들어와야 안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예탁금 빠진 만큼 신용도 같이 더 정리가 돼줘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면서 신용은 아직 뭐 18조 밑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확인되는 구간인데 이런 거는 일단 부차적인 거고 외국인들 선물 봐야 되겠다. 선물은 당연히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변동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어제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늘도 매수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아직 현물이 저러면 탄력들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저녁 라이브 방송 주제가 그거였는데 네. 외국인들이 현 선물에서 매수를 하다가 네. 1시 반 이후
급격하게 확 매도를 좀 비중을 줄여면서 코스피도 결국 천 몇백억 네. 매도가 돼버리고 선물도 거의 한 1조 가까이 사다 9,500억 정도 하다가 6천억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 그냥 일반적인 패턴으로 봐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을 줄이더라고요. 음. 네, 반도체 쪽 변화가 살짝 축소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한국 증시가 움직일 때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또 이거 갖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솔직히 2차 전지의 승리입니다. 어제 같은 날은. 그러니까 딱 보다 보니까 반도체는 종가상으로 좀 줄였고 이쪽으로 훅 들어가면서 그 종가 고가를 확 밀어내는 모습들. 이거는 어제 그 이청환 부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 나오셨나요 어제? 어제 예. 그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 실적이 다 이제 3분기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좋게 나오니까 이게 혹시나 그 에코프로의 트라우마 이게 또 쇼스키지 현상이 벌어질까봐 그냥 커버링을 좀 일찍 들어간 거.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둥그스러워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네, 그 안에 LG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은 그때 IRA 법안 때 그렇죠. 그때 나왔던 거 가지고 깔고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실적은 그만큼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체력은 그만큼 안 됐는데 그게 가세가 되다 보니까 좀 착시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앞으로 2025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단은 깔려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인데 실적은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마이너스 30%는 영업이익이 줄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업, 다운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차전지 관련된 어제 제가 계속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ALB, 그러니까 앨범화거든요. 앨범화. 네, 요거는 꼭 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주가에 따라서 바닥 완성되고 변화가 같이 이어지는데 요거 보니까 어제도 한 1.6%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오늘도 반전 시도는 계속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도 한 1.68 올랐네요. 네, 그게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원형 바닥형 비슷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탄산리튬 가격 있잖아요. 네. 그 이청환 부장은 그걸 약간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고. 아직은 지나봐야지 하는 거니까.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것 같은. 탄산리튬 중국계 중국. 따끈따끈한 뉴스. 네, 어제까지 어제까지 4거래일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쌍바닥 일기에서는 거래가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거래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냥 싹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차왕 쪽에서 저희가 한때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막 거기 치고받고 그 고점에서는 당연히 파는 자리고 뭐 이렇게까지 밀릴 거로 얘기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가 나오겠죠. 아마 리튬 머시기 하는 회사들 이거는 빠르면 오늘 이렇게 되면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오늘 한번 노려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지난번처럼 네. 자꾸 우리 예를 들면은 그 정고점 네. 찍었던 거 지금 포홀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40~50% 지금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 전까지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 말고요. 그러니까 리튬 쪽도. 예, 리튬 쪽도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돼서 괜찮은 회사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그쪽은 밀린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쪽에서 그래도 버티는 종목들이고 그거 아닌 왜 리튬 머시기 이런. 나는 그 리튬 회사 이거 그것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난 좀 들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 네. 불안해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발매가 한번 들어올 땐 또 저점에서는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용할 정도는 된다. 단기 매매로. 근데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더 빠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불조심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아예 불장난을 안 해야지. 아유 그런 건 좋죠. 근데 트레이더는 어디서든 돈을 벌면 된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심 없으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초보분들, 예.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분들은 예. 그 고수들이 난무하는 그 트레이더들이 우리 김민수 대표 같은 이 트레이더들이 몰려드는 그 판에 들어가서 같이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K 증시에서 단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 그냥 조금만 가지고. 네, 그냥 예. 나를 단련시킨다 그래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불장난은 하면 안 되지만 불로 가서 이렇게 땅땅 따고 담금질하는 나의 과정들 이거 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 매매 못 하시고요. 차라리 미국 증시에서 나중에 한번 그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종목 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거는 아 나 한국 증시 잘 못해 그러면 그런 거 사놓고 또 배당이 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갖고 있는데 수익은 한 5% 10% 하는데 배당이 수익률 더 넘어버리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죠. 몇몇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또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미국 증시 특강 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제 또 보니까 삼성 SDI고 스텔란티스 관련돼서 공장이 또 하나 지금 인디애나주 코코모 예, 이쪽에서 이 공장 또 확정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Q는 계속 늘려갈 겁니다. 보니까 엊그제는 또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이제 도요타 공장 만들 준비해서 양극재 딱 공급 나오는 것도 보세요. Q는 계속 확대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봤었을 때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비만 당뇨 치료제. 오늘 또 하긴 노보노디스크도 6%가 올랐고 네. 랠리도 많이 좀 오른 것 같아요. 한 5%대 가까이씩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오젬픽? 네, 이것도 임상 3상 결과에 아니 이젠 이게 노보노디스크 약이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적응증을 막 시험을 하는데 신부전증이라고 아시죠? 네네. 네, 신장 관련된 쪽에서 이제 투석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될 정도까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이게 그냥 만병통치약이 됐습니다. 성인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었을 때 변화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그런 종목은 또 한 10% 이상 빠지더라고요. 투석 혈액 투석 관련된 이름을 까먹었는데 또 무슨 비타 뭐 이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그게 거기까지 들어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목 쭉 빠지더라고요. 혈액 투석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쪽이 있네. 그러니까 뭐 음식료 쪽 요즘 쭉쭉 빠졌고 이제 펩시코는 그나마 약간 살린 편이 되는데 이런 또 다른 변화가 비만 치료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 지역에 여파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걸로 보는데 아직은 쇼티지 때문에 못 들어오지만 들어왔을 때 한국에도 어떤 트렌드가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보시되 오늘 당장은 저거 올랐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펜트론 아니고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예. 근데 펜트론도 사셔도 됩니다. 펜트론도 HBM 관련된 쪽에서 역할 크게 할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사셔도 되는데 모르면 피읍이야 미음이야 에이 반반. 네. 펩트론,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동아이스티. 확실히 시장이 좋네. 우리 김 대표가 에너지가 살아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 오늘 그렇죠. 또 체크하고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나? 예, 어제 보니까 또 반도체 쪽도 괜찮은데 반도체 쪽은 일단 플레이를 하시려면은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뭐 이미 다 사셨잖아요. 사시고 물려 있.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그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쪽 관련돼서 계속 이거 플레이하는 게 더 맞겠다. 어제 나온 리포트 보니까 앞으로 4년 뒤에 시장이 7조가 된다네요. 네. 그러면 뭐 금액 자체가 벌써 6배인가 올해 나온 거 대비해서 한 3-4배는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뭐 먹을 거 없나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2,500 정도 되면은 네. 일단 현금화를 20% 정도 네. 없는 분이라면 네. 하자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크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한 지수 한 2% 정도 오르면은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식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시장에 따라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매매가 잘 안 되거나 이게 왜 여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대한 계좌에 대한 제 마음 상태와 같이 보게 되면 현금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땐 쫄리니까.
졸리죠. 그리고 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자면은 이게 만약에 시장이 밀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아우 이거 기회인데 더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은 신용 살까? 아니면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계좌 또 흔들리거나 망가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그리고 또 왜 현금을 10%나 20%를 갖고 있는 게 좋으냐? 제가 지금 저희 또 패널분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아침에 미국 시장 얘기 들으면서 이거랑 연결될 때 이런 게 단기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저거 이거 관심 좀 넣으시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희 스타일상 제 스타일상은 이런 거 했다가 단기적으로 오늘 5%만 올라온다고 해도 치고 빠져서 그냥 그냥 요만큼 수익 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많은데 그거를 대응하기 어렵고 못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저럴 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계속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좌에서 내가 3억 갖고 매매하는데 3억을 다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올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 매매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10% 아니면 5% 정도만 이거 그냥 오늘 요 정도쯤에서 들어갔다가 요 정도쯤 나가야지 할 수 있는 시장에 맞게 그때 맞게 딱딱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저항이 들어왔는데 여기 안착하려고 무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들 현물 매수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예탁금 뭐 시중 잔고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막상 그냥 V자로 쭉 올라갈 거야. 기대만 하는 것보다 그럴 때 약간 두고 그때마다 또 시장 색깔이 살짝 바뀌거든요. 3분기 네. 실적 관련돼서 사봐야 될 섹터 종목 이런 것들. 근데 왜냐면 사실 요번에 이제 짧긴 했지만 네. 어쨌든 좀 공포 구간이었고 조정이 컸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색깔이 좀 확 바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종목. 그렇죠. 근데 실적 관련된 쪽 얘기들 좀 체크할 때 같고요. 지금은 실적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지수 간닥의 레벨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체크해야 될 것들하고 이렇게 쭉 봐서 지금은 실적 플레이 해야 될 때 같아가지고 네. 오늘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일단 시장이 현상은 좋아요. 네. 현상은 좋고 그래서 이게 딱 업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그 글로벌 지표, 네. 경제 지표들은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PPI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치보다 높기 때문에 네. 이 CPI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네, 근데 PPI는 유가 반영을 했겠죠. 유가 반영되고 그리고 솔직히 PPI가 훅 떨어지면은 또 걱정합니다. PPI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걱정하냐면 중국 같은 변화. 지금 CPI, PPI 다 마이너스권이면 물가 안정된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경기 침체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PPI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0.5% 이상 꽉 올라가게 되면 문제겠지만 그 정도쯤에서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렇고 CPI를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유가와 금리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요것만 지표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 또 가장 많이 나올 단어가 경기 관련된 얘기. 이게 과연 잘 버틸 수 있겠느냐, 경기 침체가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그거 가지고 내년 초에 무척 얘기 많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얘기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시장이 그러면 금리 날을 상반기 아니 하반기 안에 또 막 여러 가지 또 매크로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와서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겠죠. 네. 저희는 그 사이에서 그냥 잘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